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저는 원화의 강세 그리고 위안화의 강세, 위안화 인민은행에서 방어를 했다는 이야기는 드리긴 했지만 원화 강세를 보건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것이고 네. 외국인들이 개인의 바통을 이어서 매수를 하게 될 때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전망은 언제나 틀리는군요. 네, 빠진 건 아닌데 코스닥은 뭐 거의 오른 게 없으니까 뭐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것도 맞았지만 제가 겨우 0.5% 따위 정도 오르는 걸 가지고 시장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미국 시장이 저희 휴일 동안에 올랐던 걸 그렇죠. 생각하면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소 아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도기가 시장 좋을 것 같다고 흥분하면은 그걸 빠진 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래 있으면 야 오늘 기 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인간 지표로 삼으면 될까요? 인간 지표를 삼으시고 하루짜리는 반드시 인간 지표를 삼으셔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오늘 조금 의외였어요. 상당히. 물론 이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장이 올라가면 현금 보유 비중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올릴 거야 라는 생각, 2,400 이상부터는 그런 생각, 그동안에 이제 줄어들었던 현금을 올려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별로 기회를 주지를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는 2,400을 살짝 넘겨서 0.5% 올라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0.2% 올라서 끝났고 또 원화 강세와 더불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매수를 했는데요. 1,300억치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한 2,300억치 팔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제일 큰 이벤트라고 할까요?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일 많이 반응한 업종은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였는데요. 사실 추석 명절 그다음에 한글날 연휴가 있었는데 둘 다 확진자 수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은 한 1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 정도를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시켰던 것 같고요. 호주에서는 또 여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이랑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여행을 재검토할 수 있겠다. 받는 거? 그렇죠. 여행 받는 거. 그럼 우리 이제 호주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전에 일본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차 방문에 대해서만 뭐 열 생각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행을 연 거는 이제 첫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거리두기 완화에 더불어서 이제 여행주, 항공주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노란풍선 16%, 모두투어 6.5%, 하나투어 한 4.5%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항공주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 한 5% 정도씩 다 올랐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실적 발표한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LG화학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네, 땡겨왔죠. 원래 이거보다 평소 발표하려고 했던 것보다 날짜를 좀 땡겨왔습니다. 네, 매출은 한 7조 5천억, 그리고 컨센이 한 8조 1천억이었거든요. 요것 대비해서는 조금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서프라이즈가 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한 159% 정도 엄청나네요.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이거는 이제 화학 쪽 분야 덕분인데요. 그렇죠. 배터리가 아니죠. 네, 그렇죠. ABS나 이제 NB 라텍스, PE 이쪽 화학 부분에서 주력 제품의 강세가 지속된 것이 호실적의 원인이었습니다. 요즘 진짜 라텍스 없어서 못 팔아요. 네, ABS 스프레드도 역대 최고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갑 만드는 회사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화학회사들 주가도 굉장히 좋죠 요즘에. 네. 하지만 오늘 주가가 한 3%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아마 이 코나 EV 전기차 화재 원인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 이것도 원인 규명을 100% 확실하게 한 건 아닙니다만 국토부에서는 배터리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물론 LG 화학 입장에서는 배터리셀 불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결함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이 최종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확실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삼원계를 썼을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그 엔지니어 TV하고 이거 관련해서 또 이번 주말에 또 나가게 될 건데 배터리 화재가 났었던 CATL의 배터리도 삼원계 811이었어요. 그러니까 811을 쓰고 나서 배터리가 이렇게 화재가 나니까 앞으로 811 쉽게 못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비중의 삼원계를 썼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또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한번 쉬고 갈지
계속 갈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제2의 SK 바이오팜이죠. 그렇죠. 바이오팜도 저번 주에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제 의무 보유 해제 물량이 한 436만 주 정도 나왔고요. 1개월 확약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었습니다. SK 바이오팜도 그때 확약 물량이 나왔을 때 좀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같은 이유로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빠졌고요.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의 약 40%가 1개월 확약이었는데 그게 오늘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3개월 확약도 있고 6개월 확약도 있고 앞으로 확약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예. 물론 빅히트 청약하시는 분들도 이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의 사례를 보고 공부가 되셨을 테니까 이 확약 시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약이 대략 이번에 46%인가 정도 됐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게임즈나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적긴 했지만 역대 확약 물량은 가장 많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과거에 정말 기록적인 확약이면 한 40% 남짓 이 정도였거든요. 그 46% 정도 되니까 확약 물량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되었건 시세가 따상상 나오면 바로 물량이 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쪽은 SK 바이오팜 더 따상상 뭐 이렇게 가서 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빅히트는 아미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또 분명히 있는 겁니다. 5조 이상 넘어가는 순간 한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다 합친 건 물론 뭐 위버스 등에 의한 플랫폼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대한 그 이익 규모에 대한 간극을 하루아침에 좁힐 수는 없는 거니까 어디 즈음에서 가격 부담을 좀 서로 간에 느끼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 기준금리, 이제 9월달 실질 기준금리가 나왔는데요. 명목 기준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차이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4%나 기록을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더 낮은데요. 3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금리 0.5%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9%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9%. 그러니까 1.9 마이너스 0.5에서 1.5를 빼는 거죠. 네, 사실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9%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데 앞으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비해서 이제 기준금리는 올라갈 기미를 별로 이렇게 보이진 않고 있으면서 이 실질 금리가 더더욱 마이너스가 확대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실질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 1년 동안 11.5%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더 많이 상승한 아파트도 있겠죠. 이게 평균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워낙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전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 교육 수준이 최상의 레벨 아니에요, 한국 분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이거 아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나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 보니 이 돈 가치 떨어지는 거, 은행에 놔뒀는데 강탈당하는 느낌? 3년 만기 적금을 넣었더니 3년 안에 쪼그라드는 느낌.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명보험 있잖아요. 제가 들었던 가장 심한 일은 뭐냐면 정말 애써가지고 매달 쌀한가마씩 돈을 넣은 거야. 자녀 대학 보내려고. 근데 뭐 10년 만기인가 20년 만기에서 탔어. 그러니까 입학금 내고 난 때 먹던 거지. 입학금.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한국의 생명보험 회사들이 아주 좋았죠.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과거에 다 있으시니까 70년대, 80년대 돈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감각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면 이건 무조건 고점 신호지. 완전 버블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금리는 마이너스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인데, 그럼 어떡하냐 하지? 이것도 처음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정확히 몰라요. 이 어디가 과열의 그 고점 수준이고 피크치일지, 그냥 사람들이 과거같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이게 피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감 못 잡겠다라는 거지. 이런 금리는 우리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느낌으로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뿐이고. 네. 사실 그걸 모르니까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그렇지. 알고 있으면 현금 비중을 빵으로 만들던가 100으로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현명한 안피비님의 말씀 저희 동의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예전에 입사할 때 한창 화두가 됐었던 용어가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용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란 직업을 이 AI한테 다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화두였었는데요. 네. 그 투자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로보 어드바이저 AI 펀드와 네. 인간 펀드들의 수익률 대결을 했었는데 4년이 지난 결과 인간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네, 지난 AI 알고리즘이 운용하는 펀드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가요. NH 아문디의 디셈버 글로벌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였는데요. 최근에 1년 수익률이 2.4%밖에 안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0억 미만으로 운용 규모가 줄면은 폐쇄? 예, 그렇죠. 네.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청산이 진행이 됐고요. 네. 심지어 EMP 펀드라고 하죠.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ETF만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예요, 펀드를. 네. 요거는 특히 AI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EMP 운용조차도 네. 인간 펀드가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네.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AI가 왜 이렇게 운용을 못했을까를 봤더니 네. AI 펀드 알고리즘은 모두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지. 미래의 확률 분포를 만들고 분포 내에서 최선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네. 한마디로 과거와 같은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되어야지 AI의 결정이 들어맞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이번에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급격하게 과거와 전혀 다른 변동성이 나타났잖아요. 네. 여기에 AI 펀드가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원인으로 네. 크게 부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 뿌듯한 소식이네요. 네, 우리 인간 자산운용가 안피비님 그리고 저 네, 우리가 하는 거는 AI보다 훨씬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네요. 네, 다행히 그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계속 정진하면서 AI보다 압도적인 진정한 그 인간 AI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투자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인간들이야, 그렇지? 투자의 그렇죠. 그 인조인간, 네, 감정도 없어. 네. 네, 그리고 한 자문사 대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장세 때문에 자산군 간 상관 관계가 사실상 붕괴한 상태다. 네. 따라서 AI의 로직에 인간이 직접 개입해서 자산 비중을 조정을 했고 이 덕분에 손실을 그나마 방어할 수 있었다. 그나마 방어하는 거야. 네. 그 잘못 건드려갖고 손실이 커진 게 아니고. 그렇죠. AI한테 완전히 맡겼으면 수익이 더 안 좋았을 텐데 네. 그나마 그거를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나마 손실을 방어를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AI도 잘못해갖고 잘못 손대면 더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문제야.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촉이 중요하다. 응? 느낌이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 난 게 이 촉이더라. 네, 우리 안전 PB님 촉이 좋으시죠, 아주. 네. 네, 그런가요? 네, 옆에서 보니까 이 나이에 가질 수 없는 촉을 갖고 있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네. 이제 또 대선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트럼프가 과연 재선에 불복한다면 불복할 것 같죠. 그러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소식인데요. 일단 트럼프가 이제 우편 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선 결과가 나와도 불복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편 투표가 무엇이냐? 부재자를 위해서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제도이죠. 다만 주별로 이 유효표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까지, 그다음에 미네소타, 네바다는 10일까지, 오하이오는 13일, 캘리포니아는 20일까지 이 우편이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을 하고요. 최근에 뉴욕시에서는 투표자 정보가 잘못 인쇄된 부재자 투표용지 10만 장이 잘못 발송돼서 논란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사실 과거에도 계속 있었었는데요. 네. 과거에는 사실 무시를 해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는 이 우편 투표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2000년에는 14%밖에 안 됐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후보자 간의 표 차이가 크지 않으면 우편 투표는 굳이 세지 않아도 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세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도에
우편 투표 비율은 41%였고요. 이번에 2020년에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편 투표가 큰 변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41%면 이거 그쵸. 우리나라 사전 투표하고 비슷한 거네. 그렇죠.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우편 근데 투표가. 시스템 정말 후지네요. 물론 나라가 커서 그런 거긴 한 것 같지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보려면 또 과거 사례를 한번 비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00년 대선 사례입니다. 조지 부시와 엘 고어 간의 대선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당시 이제 선거인단 확보수는 부시가 271명, 엘 고어가 267명으로 4명 차이밖에 안 났었습니다. 네. 여기서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의 결과가 맞아. 굉장히 중요했는데 맞아. 이 플로리다에서 표 차이가 537표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엘 고어 측은 우편 투표 검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에다가 재검표를 요구를 했고요. 주 법원은 다시 세라 재검표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 연방 대법원에서 5대4 의견으로 재검표 중지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고요. 네. 결국 37일 만에 재검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부시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플로리다가 부시 동생이 주지사였잖아요, 저때. 네네.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연방 대법관이 6대3 비율이죠. 공화당 지지가 더 많아서 네. 사실 트럼프가 불복을 한다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거란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그 사이 37일 동안 금융시장은 어땠는지를 보면 S&P 500 지수는 4% 하락을 했고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52bp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가격이 오른 거죠.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된 거고요. 금 가격은 무려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방대법원 구성을 사실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또 불복 사태가 나오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금융시장의 혼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선거 관련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미국 쪽에서는 지금 달러 약세, 채권 약세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졌고 민주당 쪽의 상황까지 다 장악한다 이런 시나리오 돌고 있는데. 트럼프 현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밑바닥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여전히 박빙이고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선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친구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완벽하게 힐러리라가 된다고 한국에선 그랬어.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을 너무 모르는 거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뭐 구글 구글 링을 돌려보니까. 빅데이터 상황으로는 언급수가 트럼프가 훨씬 많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이거를 결정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포지션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무료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신기한 무료 광고 나왔습니다. 피문어입니다. 피문어. 저는 피문어즙이에요. 그래서 나는 피를 마셔? 피를 마시는 상품이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 처음에. 네. 그게 아니고 피조개처럼 피문어라고 있나 봐요. 네, 피문어가 있는데 이걸 해풍에 말려서 건조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늙음, 호박, 꽃감, 잔대, 옥수수염, 생강, 감초, 자서엽을 같이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예로부터 피문어를 그냥 먹으면 맛있지만 달여서 먹으면 약이 될 정도로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등 혈관계통에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 시 어머니들이 딸에게 해주는 산후조리, 산후붓기, 산후풍 예방 등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 주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하네요. 원래. 근데 이 스토리가 재밌어요.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만드신 분이 사장님 이름은 없네. 이 피문어 피곤해도 무너지지 마세요야. 검색이. 무너지지 마요. 피곤해도 무너지지 마요. 네, 이름도 아주. 네, 근데 이분이 이걸 왜 만드셨냐면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와 폐암에 걸리신 아버지께 직접 다려드려서 이것을 경험을 했고요. 근데 만들면서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상품화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폐암 말기로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몸이 아주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걸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원인 모를 두통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우연히 피문어를 먹으면 두통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피문어와 곶감, 대추 등 재료들을 넣어서 먹었더니만 순간 머리에서 찌릿찌릿한 전기 통증이 느껴지면서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는 학생이라서 제대로 다리기도 힘들었고 다려놓고 제대로 보관하면 바로 쉬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후회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께 제대로 만들어드리고자 제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판매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30포 한 박스 그리고 10포씩 3개 안에 박스가 들어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 피곤해도 무너지지 마요. 피곤해도 무너지지 마요. 갱년기 건강관리. 네.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문어가 그렇게 좋아? 근데 상당히 만들게 된 스토리가 되게 감동적이네요. 네. 문어 좋아해요? 문어 맛있죠. 뭐 싫어하는 게 없네요 보니까. 싫어하는 게 많긴 한데. 나무를 싫어하죠? 그쵸. 예. 그죠. 고기하고 이런 걸 다 좋아하는구나. 네. 네. 아하고는 상극이네. 나는 초식남인데. 나는 문어를 줘도 좋은지를 모르겠어. 이게 비싼 거야? 뭐 비싼 거니까 잘 안 먹을게요. 네. 네.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문어를. 피문어는 먹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피는 피조개처럼 피가 찍찍 나오나? 먹으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나중에 한번 사달라는 얘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파는 거야 도대체? 네. 자 그러면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